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제 29, 닮은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닮음에 대한 의미와 닮은 도형이 갖는 성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다뤄보죠. 자, 생각 열기 미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닮음인 사진들을 짝지어보고 닮음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죠. 우린 닮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이게 이 사진과 이 사진이 닮음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진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 1번과 1번과 닮음인 도형은 뭘까요? 1번과 닮음인 도형. 왠지 4번일 것 같습니까? 4번일 것 같아요. 왠지 좀 닮았죠. 맞습니까? 그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1번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핀치인, 핀치아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때,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보입니까? 일치하는 것이 보이죠. 아,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1번과 4번은 서로 닮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과 4번. 1번과 4번이 서로 닮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있습니까?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2번과 닮음인 사진은 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모양이 비슷한 것은 크기는 작지만 이 몇 번? 3번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봐요? 크기를 조정해서 봤을 때 사이즈가 왠지 이렇게 하면 거의 딱 포개어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였을 때,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였을 때 우리는 합동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두 대상을, 두 도형을 우리는 서로 닮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도형을 가지고 늘리거나 줄여도 5번과 동일한 형태를 만들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번과 4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 이렇게 서로 닮음인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닮음의 정의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어떻게 했을 때 핀치인 핀치아웃, 즉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시켰을 때 그 도형이 다른 도형과 뭐가 되면 합동이 되면 포개어지면 그때 두 도형이 뭐라고 한다? 이때 두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시킨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시킨다는 것 이거는 대응하는 모든 변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시킨다는 것은 대응하는 모든 변에 대해서 모든 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닮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위에 1에서 찾은 닮음인 사진들이 서로 어떤 비율로 축소 쪽 또는 확대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닮은 비에 대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1번은 보니까 1번은 몇 칸이냐면 6칸이에요. 얘도 6칸이고 그 다음에 4번은 4칸이고 4칸이에요.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서로. 닮은 비가
1번 사진은 자, 여기 좀 지우고 새로 써볼게요. 1번과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1번과 몇 번이에요? 4번은 몇 대 몇이에요? 3대 2의 닮은 비를 갖네요. 그죠? 이걸 닮은 비라고 우리가 하는데, 닮은 비가 3대 2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1에서 4로 갈 때는 어떻게 1번에서 4번으로 갈 때는 확대될까요? 축소될까요? 축소되죠. 축소가 되는데 얼마만큼 축소가 돼요? 적어져야 되니까 3분의 2만큼, 3대 2니까 3분의 2만큼 축소되고, 4에서 1로 갈 때는 확대가 되겠네요. 확대가 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어떻게 확대가 돼? 2분의 3배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는 규칙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과 또 뭐예요? 3번 그림이 서로 닮음을 갖죠. 근데 닮음비는 여기가 6칸이고 여기가 4칸, 그 다음 여기는 3칸, 여기는 2칸이니까 딱 일정 각각의 변을 봤을 때 2대 1의 비율을 갖네요. 그죠? 닮음비가 2대 1의 비율을 갖네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3 그림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는데 얼마만큼 축소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로 축소가 되는 거고, 3에서 2번 그림으로 갈 때는 확대가 되겠죠. 확대가 되는데 이때는 어때? 1분의 2배로 확대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율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닮음인 도형들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변하는 것부터 볼까요? 변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핀치인 핀치아웃을 통해서 크기를 변화시켰죠. 크기는 변화되는 요소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화되죠? 그렇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변화되는 거죠. 크기와 변의 길이, 변의 길이는 변하는 요소죠.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크기를 키우든 작든 그 모양은 변하지가 않네요. 맞습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로와 세로가 여기도 1대1이고 여기도 1대1인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가로와 세로가 3대2라면 여기도 3대2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은 변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하지 않냐면 아까 변의 길이는 변했지만 이것은 각은 변하지가 않죠. 내 모퉁이가 모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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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각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닮음에 대해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다 잡아봤는데요. 이제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얻어내는 도형이 다른 도형과 포개어진다. 즉 합동이 될 때 우리는 닮음이라고 하고,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닮은 도형이라고 한 것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말하고,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렇게 꼭 고리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죠? 이런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닮음인 두 도형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대응하는 변이 있겠죠. 닮음이면 자 AB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이 AB에 해당하는 변은 두 도형이 닮음이라고 했을 때,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했을 때, AB에 해당하는 것은 오른쪽 삼각형에서 뭘 것 같아요? 그렇죠. DE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 AC에 대응하는 변은 뭘까요? 그렇죠. DF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C에 대응하는 변은 바로 E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각 B에 대응하는 것은 각 E일 것이고, 이렇게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그 다음에 점 A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D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다 존재한 두 닮음인 도형 사이는 서로 이런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양을 달리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도형을 이렇게 모형을 삼각형 A, B, C 그 다음에 삼각형 D, F, E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도형이 만약에 닮음이라고 하면 그 닮음인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을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풀도록 볼게요. 자, 닮음인 도형을 닮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뭐라고 읽어주면 되겠어요? A, B, C, D와 사각형 어떤 순서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긴 변부터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읽어주면 H, G, F, E라고 하고 이 둘은 서로 닮았다. 그럼 A점에 대응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H가 되겠네요. 점 H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C에 대응하는 것은 뭐예요? DC의 선분 DC에 대응하는 변은 EF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EF. 그 다음에 각 B에 대응하는 것은 각 G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좀 끊고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